안녕하세요. 주식 공부입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주식시장에 들어왔습니다. 3월 말이, 어제가 3월 말이었는데요. 제가 갑자기 3일 전에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사도 출근 못 하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점점 호전이 돼서 오늘이 3일째인데 거의 다 났습니다. 이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옛날에는 별거 아니던 게 지금은 이제 좀 심각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건강관리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해야지 오래 살고 오래 살아야지 이 수익이 많이 나서 부자가 됩니다. 3월 달에는 종합주가지수가 3.95% 올랐습니다. 근데 저는 마이너스 0.74% 마이너스가 났어요. 이번 달에는. 왜 그러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금융주들이 많은데요. 은행주들은 거의 다 팔아서 상관없고 증권주들이 이렇게 바닥을 치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 팔고 버텼는데 단기간에 급등해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량하고 저평가되고 돈도 잘 벌고 이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증권주를 샀지만 그래도 조정을 받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가 납니다. 그래서 3월달에 8억 4,634만 7,312원인데 2월달에는 8억 5,264만 8,384원을 빼니까 마이너스 630만 1,072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74. 그러면 올해 평균은 어떻게 되냐? 올해 평균은 그래도 종합주가 지수보다는 좀 많이 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봉을 보면은 올해 3.85% 올랐거든요. 3.85% 올랐으니까 이거는 지금 4월달 0.38% 오른 거고요. 이게 3.95%, 요 한 달이 1년 오른 것보다 더 많이 올랐네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1월달에 마이너스 5.69% 거의 6% 올랐는데, 아니 6% 떨어졌는데 저는 이달에 0.4%인가 수익을 냈어요. 이렇게 폭락을 했는데. 그리고 이때는 5.82% 올랐는데 저는 4. 몇 프로 올랐어요. 2월 달에 4.58% 올랐어요. 종합은 5.82% 오르고, 그래서 조금 덜 올랐는데, 여기 폭락할 때 손실이 안 난 게 컸죠. 그리고, 요 달은 3.95% 올랐는데, 저는 마이너스 0.74%. 근데 여기서 손실이 안 나고 오히려 수익이 났기 때문에 그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 대비 올해 평균 수익률은 종합주가 지수보다 조금 더 수익이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매달 수익 나면은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금방 슈퍼겜이 되게요. 하여튼 이번 달에는 조금 서운하지만 그래도 만족합니다. 이 정도 조그만 손실로 그치기를 만족하고요. 4월 달에는 좀 많은 수익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목은 이쁜 뽀롱과 호텔 데이트 벌써 17일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 1차부터 15일차까지는 피 튀기는 혈전을 벌였는데 16일차부터 이제 저 상처도 안 물고 피도 안 나고, 그래서 호텔에 들어가면은 이 시트에 이렇게 피 묻혀놓고 막 그러면 이거 잘 안 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거기는 못 가고 다른 데로 가고 막 동네 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16일차 저번에는 처음으로 피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또 한 게임을 했는데 막 떡볶이 된 줄 알았는데 불 켜고 딱 보니까 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제 적응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 아파서 3일째 아파가지고 못 갈 줄 알았는데 오늘 17일째인데 오늘도 갈 예정입니다. 하여튼 뜻밖의 재능 발견이라 그럴까, 하여튼 늦은 나이에 또 재미를 발견해가지고 재밌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의 목표는 직장 생활이 지금 이제 5년 9개월 남았습니다. 5년 9개월, 정년 퇴직까지요. 5년 9개월 동안 지금 이제 대충 8억 5천 아닙니까? 8억 5천. 8억 5천인데 5년 9개월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 아파트 1월이나 2월에 입주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6억을 빼야 됩니다. 6억. 그러면 2억 5천 남아요. 그럼 2억 5천 갖고 5년 9개월 만에 10억을 만들어야 됩니다. 10억.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연봉 1억이 되는 거죠. 1년에 평균 10% 이상 벌거든요, 제가. 그러면 10억을 갖고 하면은 연봉 1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1년에 1억씩 죽을 때까지 써야 돼요. 써야 되는데 현재 지금 우리가 생활비가 한 달에 한 200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애들이 다 커가지고 학비 뭐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별로 들어가는 게 없어요. 부인도 직장 생활하느라고 바쁘죠. 저도 직장 생활하느라고 바쁘죠. 돈 쓸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 하나 같이 사는데 아들 이제 뒷바라지 해느라고 좀 들어가고, 딸은 나가서 자기 남자친구랑 살고 있으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러니까 들어갈 돈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정년 퇴직하고 나면은 10억을 달성하고 나면 1년에 1억씩을 써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씁니까? 이거 200씩 써봐야 2,400밖에 안 되는데 노력해가지고 한 3,000 쓴다 그래요. 그럼 7,000이 남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면 10억 7천이에요. 그러면 700만원, 1억 700만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서 또 안 쓰면 또 늘어나는 거죠. 그럼 점점 더 많이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뭐 안 쓰고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니고, 집이 이제 아파트 산 게 몇 년 지나면 10억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워낙 자리가 좋아요. 전국 경쟁률 탑10 안에 드는 아파트에 당첨이 됐기 때문에 뭐 무조건 10억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아파트 10억, 그리고 주식 원금 10억, 그럼 20억이면 아들 10억 주고 딸 10억 주고, 죽을 때 그렇게 주면 되니까 나머지는 다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많이 남겨줘 봐야 운영 그 능력도 없어요, 자식들이. 그래서 다 써야 되는데 그럼 1년에 1억을 어떻게 다 쓸까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목표를 2억 5천에서 집을 지금 빌라 집을 팔으면은 집이 지금 시세가 한 1억 3천 정도 되는데 급해서 빨리 판다고 한 1억에 팔았다고 쳐요. 그러면 3억 5천 3억 5천에서 올해 이제 내년 1월 2월까지 이제 6억을 다 빼야 되니까 그 전에 또 수익을 많이 내야겠죠. 하여튼 그래서 한 올해 5천을 더 수익을 낸다 치면은 4억 정도가 남습니다. 이걸로 최대한 노력해서 5년 9개월 만에 10억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년 퇴직해도 부인은 직장생활 악착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아내도 둘이 놀더라도 이거를 매년 주식 원금 10억, 매년 죽을 때까지 1억 수익, 이거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퇴직 생활이 되겠죠. 지금 보고 있는 책,
지금 보고 있는 책은 찰리 먼고 바이블이라는 책인데요. 찰리 먼고가 작년에 10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나온 책이 찰리 먼고 바이블입니다. 찰리 먼고는 주식 하는 분들은 다 알죠. 주식 안 하는 사람은 모를 겁니다. 찰리 먼고가 누군지. 워렌 버핏이 워렌 버핏이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섬유회사를 인수합니다. 워렌 버핏이. 그래서 워렌 버핏이 회장, 부회장이 찰리 먼고입니다. 그래서 둘이 파트너로 워렌 버핏의 멘토가 되어준 사람이 찰리 먼고고요. 하버드 법학대학원 우등생으로 졸업한 분입니다. 근데 투자에도 일가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찰리 먼고라는 분이 쓴 책에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평범한 사람이 성공하는 방법, 학습 기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잠깐만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은 결국 스스로 부족함을 알고 더 많이 배우려 노력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성공한 사람들 세계 탑 10을 보면은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다. 지금도 책을 많이 읽고 있다. 이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은 1년에 한 달인가 자기한테 휴가를 준답니다. 그래서 휴가를 어디로 가냐. 시골의 오두막 별장에 틀어박혀서 그냥 읽는답니다. 무조건 읽는데요. 워렌 버핏은 집에서도 하루 종일 읽고 회사 가서도 하루 종일 읽기만 한답니다. 읽기만. 다른 거 안 한대요. 읽기만 한대요. 그냥. 일론 머스크, 요새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어렸을 때부터 무지막지하게 읽기만 했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떨까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고 날라리였습니다. 날라리. 여학생 꽁문이나 쫓아다니고 여학생이나 꼬시고 이런 거나 했지 공부 안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큐 검사하면 교무실로 끌려갔습니다. 담임선생님이 불러요. 가보면 너는 반에서 아이큐가 제일 높은데 왜 공부를 안 해가지고 성적이 이 모양이냐 뭐 이랬어요. 근데 아이큐 검사는 또 잘 나왔나 봐요. 그것도 열심히 해야지 나오는 건데. 하여튼 그랬어요. 부모님은 진짜 우리 집이 잘 사는 집도 아니었는데 진짜 똥 빠지게 고생해서 학교 보냈는데 그거를 알면은 열심히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공부에 그렇게 소질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고 그냥 책이라고는 사춘기 때 야한 책, 야설이라고 그러죠. 야설책 이런 거나 보고 아니면 만화책이나 보고 그랬지 공부 안 했어요. 근데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는데 커서 공부했겠습니까? 커서도 공부 안 하죠. 그런데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 제가 주식 투자를 45세에 시작했습니다. 너무 늦게 시작했죠. 10대에 시작했으면 제가 지금 아마 슈퍼개미가 되지 않았을까. 좋게 생각하면 그렇죠. 근데 하여튼 45세에 시작해서 48세까지 주구장창 까먹었습니다. 밤마다 질질 짜고.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우리 슈퍼 밑에 지하에 노래하는 호프방에 밴드 아저씨가 이제 담배 사러 와서 저랑 새벽에 얘기했는데 손님도 없고 그래서 맨날 그렇게 노트북 펴놓고 주식 공부했는데 좀 많이 좀 벌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맨날 까먹고 있다고. 3년 내내 주구장창 까먹고 있다고. 자기는 나는 벌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과 나랑 차이가 뭐냐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은 나는 세계 최고한테 배웠다 이거예요. 당신은 TV에 나오는 야바이꾼 같은 사람한테 배운 거 아니냐. 이 수준 차이가 나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다 보고 필요 없는 책 앙드레 코스탈라는 3권짜리 책이 있는데 이거 나한테 사서 봐라 이거예요. 나는 한번 봤으니까 필요 없다. 근데 그냥 공짜로 주긴 뭐하고 돈 내고 사봐라 이거죠. 그래서
바로 옆에 돈통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바로 저 책값 다, 제값 다 치르고 샀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이거 세 권을 딱 읽으니까 증권방송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보고 공부도 하나도 안 했는데 내 맘대로 사고 내 맘대로 팔고 맘대로 했는데 손실이 안 나고 수익이 조금씩 나는 거예요. 뭐 물론 이제 처음에는 1년에 3%, 4%막 이렇게 났어요, 수익이. 근데 어쨌든 맨날 그냥 3년 내내 주구장창 까먹다가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책을 안 보면은 또 이제 성적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책을 저 예스24에서 계속 사다가 봤는데 책장에 꽂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쓰다가 도서관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한 지 14년 됐고요. 연속 14년 수익입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은 돈이 벌리는데 안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제가 책벌레가 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9개월 남은 동안 무자비한 독서를 할 예정입니다. 그냥 저 요령 부리지 않고 5년 9개월 동안 무자비하게 독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무자비하게 독서하면 성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5년 9개월 동안 제가 지금 4억에서 저 아파트값 다 갖고 4억에서 얼마까지 벌 수 있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좌와 보유 종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좌입니다. 마이너스 1500이고요. 1억 8600이 있습니다. 보유 종목인 삼성전자 5만 수익이 좀 났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거의 마이너스네요. 근데 KB금융이 지금 그 악재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KB금융은 이 보유 종목에 있으면은 팔 예정입니다. 물론 마이너스 나면 못 파는데 마이너스 나면 이제 수익 난 종목하고 같이 묶어서 팔아야지 뭐. 여기는 없네요. 두 번째 계좌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계좌는 마이너스 1100, 추정자산은 8300입니다. 여기도 KB금융은 없는 것 같으네요. 보유 종목은 이렇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마이너스가 많이 큰데 이제 좀 반등을 하는 것 같아요. 일본 볼까요? 오늘은 좀 오르고 있네요. 2.93% 오르고 있는데 와, 많이 떨어졌네요. 카카오, NC소프트 나중에는 뭐 수익은 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걱정 하나도 안 해요, 저는. 왜냐면 꼭대기에서 산 게 아니라 바닥에서 샀기 때문에 마이너스 크더라도 걱정 안 씁니다. KB금융이 어디 샀는데 안 보이네요. 세 번째 계좌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000이고요. 추정자산은 8000입니다. 보유 종목은 이렇습니다. 동부건설이 많이 마이너스가 크네요. 이게 뭐 부도설도 있고 막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동부건설이 많이 샀어요. 1000만원인데 다른 계좌도 있고 막 그래서 한 몇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66.7이면 한 70% 되는데 30% 남았는데 이거 손절해봐야 별것도 아니고 그냥 냅두겠습니다. 상장 폐지되든지 말든지. 그 다음에 네 번째 계좌 마이너스 100이고요. 1억 100입니다. 보유 종목은 이렇습니다. 삼성 SDI 100만원 플러스도 않네요. 이거는 보유 종목이 얼마 안 되네요. 이게 답니다. BGF 리테일, GS 리테일이 마이너스가 크네요. GS 리테일 돈도 잘 버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급이 꼬였네요. 개인만 잔뜩 사고 외국인 기관에 집어 던지고 있네요. 꾸준하게. 이거는 다섯 번째 계좌입니다. 마이너스 600이고요. 추정자산은 7800입니다. KB금융 여기 있네요. 여기 얼마치 샀나? 800만원 1% 샀는데 이거 악재 터져가지고
이거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엔.